미디어유스 등호 이서윤 기자, 제노포비아는 낯선 것 혹은 이방인을 뜻하는 진호와 두려움이나 공포를 뜻하는 포비어의 합성어이다. 이는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 다른 민족에 대한 비이성적인 혐오 등을 말한다. 즉 오늘날 제노포비아는 외국인 혐오증으로 해석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른바 현대사회는 거대한 혐오의 시대이다. 나치의 반유대주의 정책이 있던 2차 세계대전부터 각종 인종분리 정책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여러 외국인 차별의 사례들은 모두 제노포비아의 일종이다. 한국 제노포비아의 현 주소. 더 이상 제노포비아는 서방 세계의 문제가 아니다. 오늘날 한국에도 제노포비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2023년 1월 한국리서치가 조사한 주변국 호감도에 따르면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25.6에 불과했다. 아무런 생각이 없음이 50임을 감안하면 한국 국민이 중국에 대해 상당히 낮은 호감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반중 감정은 20대에서 두드러졌다. 20대의 중국에 대한 감정 온도는 15.9로 평균의 절반 이하 수준에 불과했다. 이러한 반중 감정은 어느새 국내의 대중적인 감정으로 자리 잡았다. 중국 혐오가 유행이 된 것이다. 서울연구원은 2015년 발표한 서울 제노포비아에게 묻다에서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강한 민족주의 성향을 꼽았다. 한민족이 강조되어 온 한국 정서에서 외국인은 이방인이며 타자로 설정된다는 것이다. 더하여 서울연구원은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인 이민자 정책이 더 큰 반감을 불러일으켰다고 말한다. 혐오가 유행한다. 일명 중국 혐오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더욱 심각해졌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시에서 시작되었다는 소식이 전파되며 중국에 대한 반감이 더욱 증폭된 것이다. 동아시아 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반중 감정의 이유는 코로나19와 미세먼지 등 초국가적 위험 때문이 1위를 차지했다. 당시 해외에서 이에 대한 혐오는 동양인에 대한 혐오로 이어졌다. 실제로 호주에서 유학 중인 A씨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당시 아시안 혐오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버스 정류장에서 아시아는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라며 구타를 당했다는 것이다. A씨는 너무 억울한 사건, 지켜보던 사람 그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한국으로 돌아갈까 심각하게 고민했다. 고 당시 사건을 회상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된 현재에도 매일같이 동양인 인종차별과 폭행에 대한 기사가 쏟아져 나온다. 이렇듯 혐오 전가의 문제도 합쳐져 중국 혐오가 완전하게 자리잡게 된 것이다. 여론은 중국의 동북공정 문제 등도 꼽았다. 동아시아 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반중 감정의 이유 2위는 중화민족주의에 따른 역사 갈등 때문이었다. 중국이 한복 김치 등 한국의 전통을 중국의 것이라 주장하며 감정 갈등이 생긴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족에 대한 혐오도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유럽 여행 정보를 공유하는 빅카페에서는 조선족이 운영하는 한인 민박 리스트 등이 공유되며 이유 불문하고 조선족을 기피하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혐오는 혐오를 낳는다 하지만 혐오 문제는 단순히 유행이나 사회 현상으로 치부하고 넘길 문제가 아니다. 혐오 문제는 어느 시대 어느 국가이건 이슈가 되어 왔다. 혐오는 혐오를 낳는다. 나치 독일의 반유대 정책은 종전 이후 독일 혐오를 낳았고 일제강점기 시대의 한국인 말살 정책은 해방 이후 일본 혐오 문제를 낳았다. 모두가 분명히 아는 사실이다. 중국 혐오의 문제가 차후 어떤 문제를 낳을지는 예측이 불가한 문제이다. 단순히 경제적 문제뿐만이 아니라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다. 물론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이대로 방치할 문제는 아니다. 각종 국가 연구기관들은 이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연구할 가치가 있는 심각한 사회 현상이라는 것이다. 하루빨리 적절한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